대장동 브리핑 하겠습니다. 자, 대장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언론들이 보도하든 보도하지 않든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분당 성남 정자동에 가스공사 부지가 있었습니다. 가스공사가 옛날에 거기 있다가 이전을 했지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식품연구원 이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 식품연구원이나 가스공사가 이전한 곳을 전부 다 이재명이가 업자에게 넘겨서 다 주거단지로 개발을 했는데 자본금 만원으로 설립된 무명의 한 시행사에 낙찰이 되고 터가요. 이 시행사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스공사 부지 개발로 누적 분양 수익 1,465억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자본금 3억이 정자됐는데 3억 정자 대비 488배 수익을 올렸어요. 부지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회가 100%의 반대 의견도 냈던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회 관계자 회의록 등에 따르면 2016년 11월 달에 이때도 이재명이가 두 번째 임기 시장할 때죠. 성남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실시했는데 당시 안건은 업무 상업용이던 옛가스공사 부지 용도에 대해 주거기농을 추가하는 내용과 또 마이스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백현 유연지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시의회에서 앳가스공사 부지 용도 변경, 즉 업무 상업용이던 용도를 주거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 100%로 불채택한다라는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공사 부지가 2015년 7월에 그러니까 즉 한참 이제 대장동이 막 시작해서 움직이던 무렵에 만원으로 설립된 한 시행사에 낙찰이 되었고 이후 이 시행사가 이 땅을 산 이후에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 강조하던 뉴스테이를 이 가스공사 부지에다가 건축할 거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자 이재명이가 강력 반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회와 이재명의 입장과는 달리 정작 가스공사 부지에는 5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주거단지가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을 하겠다니까 강력하게 반발해놓고 이재명이 결국은 주거 용도를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꾸어서 주거단지로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사는 부지 용도에 주거가 이제 포함된 이후인 2017년 9월에야 자본금 3억으로 유상정자했고 지난 6월 말 기준 가스공사 부지 개발로 누적 분양 수익 1,465억을 기록했는데 언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위례, 대장동, 백현동에 이어서 정자동에까지 해먹었습니다. 실제 성남에서 떠난 공공기관 부지까지도 다 아파트 지어서 소수에게 돈 벌어 묻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억 투자해서 결국은 488배의 1,465억의 분양 이익을 올렸습니다. 자, 이 가스공사 부지는 단층과 불곡산으로 둘러싸여 교통 편의 시설도 갖춘 알짜배기 땅이에요. 자, 여기는 그 분당 정자동에 위치해 있지만은 서울도 가깝고 아주 좋은 데죠. 가스공사가 2014년 9월에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며 매각 절차가 진행됐는데 6차례나 유찰되다가 왜 그러면 유찰됐느냐? 업무가 상업용이고 업무용이고 그리고 용적률 400%, 건폐율 80% 이하 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땅을 사서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백현동의 부지를 4단계나 상승시켜서 그걸 처음에는 임대주택을 100% 한다고 해놓고는 임대주택을 10%만 하고 옹벽 아파트를 땅을 파서 고도 제한도 피하면서 이재명 측근이 거기 회사에 들어가서 결국 그걸 해냈죠. 그런데 가스공사도 도저히 이 용도로는 안 되는데
주거 용도를 넣을 거라니까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정부에서 뉴스테이 하겠다니까 그것도 반대했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 이 가스공사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과밀만 심화시키고 성남시에 아무런 덕이 안 된다. 업자들은 용도 변경과 분양으로 떼돈을 벌겠지만이라며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자 참으로 대단해요. 2016년 2월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해 11월에 성남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주거 기능 넣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시의회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2016년 11월 이런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거의 탄핵되면서 마비 상태에 빠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마비된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부지 대부분을 주거용으로 허가해주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시켰고, 그래서 500개의 아파트와 160개의 오피스텔이 들었어서 이것이 분당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과 똑같다. 위례는 대장동과 똑같고 백현동은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하고 똑같다. 식품연구원도 자연녹지여서 주택을 못 지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져서 매각이 8차례나 유착되니까 한 시행사가 수의계약으로 사들고 이거를 곧바로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4단급 상향시켜서 용도를 준주거로 했고 이 부지에 아파트 지어서 1조 이상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현동은 정자동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식품연구원 가스공사까지 지금 다 똑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똑같이 공공기관 부지 두 곳에다가 모두 유차를 거듭했는데 짓기만 하면 대박이지만은 용도가 도대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서 못 지었는데, 그래서 용도를 한 단계만 올려줘도 수익성이 오르는데 4단계나 올려줬으니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대가성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이재명 재임 시절에 이런 인허가 특혜가 벌어졌는데 이재명이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2016년 2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재명이 성남가스공사 이전 부지에 뉴스테이 조성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남의 공기업 이전 부지에 필요한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기업 개발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한 가용 재원을 확보해 지역 경제 활성 세수 정대를 위한 시민 복지 확대가 중요하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도로공사 LH공사 부지도 주상복합용으로 처분하려다가 성남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용으로 변경이 절대 불가하다고 밝히고 기업에 안내문까지 보내 주거용 매각을 봉쇄했고, 그 결과 LH부지는 분당 서울대병원이 저가 매수해서 생명 헬스케어 단지로, 도로공사 부지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부지로 개발 중이다. 요렇게까지 말했는데 결국 주거가 도저히 안 될 거는 그렇게 해버리고 짭짤하게 작은 거는 결국은 주거용으로 해먹은 거죠. 그래서 가스공사하고 인수업체가 로비와 압력으로 해먹을 생각 버리고 기업 유치에 힘쓰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참 이재명 대단한 자입니다. 자, 경찰이 백현동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백현동뿐만 아니라 양평군의 공흥지구, 평택의 현덕지구 세 곳에 내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 수사를 별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장동에 이어 위례 백현덕까지 범위가 늘어나는데 검찰 수사도 지금 이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웃기는 거는 정영학이 주범 중에 하나라면서 정영학은 검찰에 대해서 협조를 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영학 얼굴도 한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학이가 수익구조 설계에 주도적으로 관계했고 초과이익 환수도 빼야 한다고 주장을 한 악질적인 주범 중에 한 명이고, 화천대유가 공모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어야 이익이 커진다. 더 많은 배점을 받아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이런 작업까지도 정영학이가 했고, 김민걸인가 하는 후배 회계사를
유동규 밑에 집어넣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 도계공의 불리하게 이익 분배 구조도 설계했어요. 그래서 유동규의 배임과 또 뇌물 등과 관련해서도 정영학이도 분명히 주도적 멤버인데 그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그랬는데 이 녹취록에 대해서 가지고 검찰에 제공하고 검찰에 협조했다고 지금 정영학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에 대해서 얼굴을 공개하고 기소를 하기 바랍니다. 정영학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김만배가 대형 건설사가 이 성남의 뜰큰소시움에 참여하게 되면 아예 건설사는 빠꼼이니까 건설사가 주도를 해버리겠죠. 그래서 건설사를 빼고 은행 같이 통제 가능한 금융 투자자들만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요구해서 공모 지침서에 반영을 했는데 건설사가 빠져야 저것끼리 다 해먹을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팀들이 이 돈을 갖다가 초기에 저 화천대유가 끌어올 때 그걸 끌어온 지금 브로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브로커로 거론되는 인물이 호호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박중훈 또 SK 등이 관련된 또 차병원 등이 관련된 데서 돈을 거액을 끌어왔다는 겁니다. 최태원의 동생 최규현 SK 재단의 이사장이 투자한 곳이 키넨 파트너스라는 투자회사고 또 더 나아가서 MSBT라는 투자회사에 박중훈 돈과 또 당시 차병원 재단의 서모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법무실장으로 있고 나중에 이재명의 변호를 했던 LKB 파트너스라는 데로 갔지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있던 MSBT라는 투자회사에서도 둘이가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MSBT는 131억, 키넨 파트너스는 457억을 댔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총 588억을 대고 물경 한 1,400억 정도, 한 3배 정도의 돈을 가져가지 않았나. 지금 그런 의혹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 두 군데에서 땡기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호호 아줌마라고 부르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부동산 브로커인데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천하동인 7호의 배성준이라는 김만배 후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도 언론 플레이 하는데 공작을 했대요. LH를 갖다가 이걸 못해 먹도록 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라며 방송에도 출연했고 서울 강동의 한 오피스텔도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 대장동 관련 회사와 이 호 아줌마라고 부르던 부동산 회사가 지금 허위 용역 거래까지도 예보에 적발됐지만은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이 자금 브로커를 동원해 가지고 투자사를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